안녕하십니까. 세종국 도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살아남기, 재개발이 답이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남들보다 얼마나 더 빠른 정보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이고, 주식도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를 취득해서 먼저 주식을 매입을 해야지만이 차익이 발생하듯이 부동산도 남들보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취득을 하느냐에 따라 돈을 벌고 안 벌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꼭 개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값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지식의 값이 아직도 가장 많이 살아남아 있는 곳이 재개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가 다 포함돼 가지고 다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보의 값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그 소유권에 대한 또는 사업 구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형태들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정보의 값이 거의 제로에 거의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될 때 뭐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뭐 도로 부지, 나대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또는 뭐 지상권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개발에 대한 어떤 사업의 특성상 사람들이 약간의 기피하는 현상들, 기피하지만은 또 재개발은 또 완성되고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정보의 값이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극화 이후 15년 장기거주 토박이 늘었다. 서울 밖 나가면 뭐 이제 다시 나가 못 돌아온다라는 뉴스죠. 그래서 우리가 꼭 서울에 주택은 사고 싶지만은 이 자본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서울 누가 집 사기 싫어서 안 삽니까? 근데 자본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고 외곽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자금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금으로 확보를 했을 때 우리한테는 어떠한 이득이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래 왔습니다. 이 노동이 버는 속도보다 자본이 버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투자를 안 하고서는 아무리 노동을 해서 집을 살려고 하면 집값은 이미 멀리 도망가 있죠. 왜냐면은 훨씬 더 많은 자본들이 거기에 대한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둘 다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도 열심히 하고 뭐 재테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동도 하고 재테크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현재 삶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이라고 해갖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는 겁니다. 재개발을 알고 투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를 이제 온전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를 안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입주권에 관련된 그 재개발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갭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재개발을 매입을 하는 것은 추가 부담금은 이제 나중에 내는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내는 개념이고, 일단 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일단은 재개발을 사는 게 가장 적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은 이 입주권에 대한 가격도 아파트가 오르는 가격과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소유권만 확보를 하더라도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더라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격들이 신규 아파트가 오른 만큼 또 가격이 이런 오르는 효과를 발생을 해요.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투자를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추가 부담금은 조금 내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재개발은 소유권만 확보를 하고 있고 향후에 나중에 많이 추가 부담 금액을 많이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도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큰 매물을 사는 게 아닌 이상 뭐 다세대 주택이나 또는 뭐 점유권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뭐 무허가 건물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할 때는 아주 소액으로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이제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 금액이 크다라는 뜻은 그만큼 자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을 많이 썼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재개발은 오히려 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은 최소한으로 해놓고서 나머지에 대한 우리가 상승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장점도 있고, 자본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액으로 매입을 해놓고서도 향후에 상승 금액은 돈을 많이 넣은 사람들과 똑같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잘 반복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택을 결국은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의 수익성을 보면은, 그전에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되게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밀도 재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밀도 재개발이 되고, 저밀도 재개발이 된다. 그리고 요즘에 용적률도 계속 풀어주는 것들, 역세권 개발 이런 거 많이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법도 점점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복잡한 곳을 개발을 하다가 이런 곳이 개발이 다 끝나면은 좀 덜 복잡한 곳을 개발을 하게 되고, 또 좀 더 덜 복잡한 곳이 개발이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재개발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더 저밀도 재개발 쪽에서 재개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짓는 것은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 용적률은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고밀도 개발을 했을 때는 요만큼밖에 안 남고, 중밀도 할 때는 요만큼 더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저밀도 재개발하면은 일반 분양분이 이만큼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완전히 반대 형상을 띠고 있어요. 5층짜리 저층 재건축할 때는 일반 분양이 많았는데, 앞으로 중층 재건축들, 고층 재건축으로 가면서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은 점점점 줄어드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성 자체가 재개발과의 반대 현상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 그거는 지식이 재건축에 대해서만 한정이 돼 있고, 또는 여태까지 재건축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 또는 재건축 투자에 대한 관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재건축을 고집하는 거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업성을 놓고 보더라도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훨씬 더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시장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본다면은, 요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매입을 했을 때 하락을 한다면은 이 노란색이 점점 더 큰,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 비율대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주택이 10%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10억을 투자한 사람은 1억이 떨어졌을 것이고, 1억을 투자한 사람은 1,000만 원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추가 부담금은 나중에 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 떨어지는 비율은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장에서도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개발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뭐 이 방송을 지금 하면서 재개발을 전부 가르쳐 드리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거를 유튜브로 제작을 하는 데는 사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호불호가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개발 투자를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 사람을 모시고 하는 건데, 이 전영진이라는 우리 재개발 쪽에 있어서는 이론에 대해서 정립을 가장 잘 하신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소개를 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예스하우스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 갖고 그 공인중개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재개발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들을 알리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신 분인데요. 뭐 재개발 관련 책들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권은 이제 저도 같이 공저에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판단 뭐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유료 강좌로 진행됩니다. 유료 강좌로 진행이 되고요. 유료 강좌로 진행이 돼서 5주 동안 여러분들에 대한 그 재개발 지식을 배양시키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은 전영진 대표님이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제가 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유료로 뭐 이런 유튜브 강좌에서 이제 유료로 말씀을 드리면 참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5주 동안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한번 재개발에 대한 눈이 뜨면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저 또한 그랬었기 때문에 이 강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저녁에 하거든요. 이제 매주 화요일 그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밤 늦게까지 남아야 되는 수고를 하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월 26일부터이고, 이걸 신청을 하는 방법은 저희의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저희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셔서 이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직까지도 정보의 값이 남아있는 재개발을 당연히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에 대한 일부적인 설명도 드리고, 오늘은 그 재개발에 대한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